예, 저 충남 논산, 계령, 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예, 저는 좀 그 특정 사건과 업무보다는 좀 종합적인 우리 사법 현황과 방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서 우리 광주 고등법원장님, 대전 고등법원장님께서 주로 뭐 필요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제 사법개혁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법개혁 중에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저는 사법부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부 독립. 그 사법에서는 개혁의 요소가 좀 많지 않다고 봐요. 독립 하나가 개혁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이 사법의 독립이라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점이 이제 조금 이어져야 되는데, 사법의 독립을 보통 그동안 우리가 권력으로의 독립이라고 봤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죠. 사법을 개입하거나 농단하거나 아니면 왜곡시키는 게 외부 권력이었으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이거는 언제나 또 이런 상존을 하고 있는 거죠. 권력으로의 독립이 중요한 독립이다. 근데 이제 권력만이 아니고 여론으로부터 독립되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론에 의해서도 사법이 휘둘리면 또 안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관계의 독립이 있어요. 관계. 모든 관계로도 독립이 돼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전관예우입니다. 내가 가까운 관계, 아는 사이라고 해서 조금 기울거나 이러면 사법이 이거 왜곡되는 거죠. 사법 집행이 불신을 받게 돼요. 그 관계의 독립 중에서 또 하나가 있는 게 제19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검찰에 주로 그 수사 기소 관련해서 제19 감사를 많이 얘기했지만, 법원도 이번에 사법농단 관련된 사법집행권 남용 관련된 재판을 보면 1심이 전부 무죄 나왔어요. 지난번에 영장재판에서도 일반인들과 엄청나게 다른 영장 기각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일반 국민들이 관계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구나, 대한민국 사법이. 그렇게 의심하는 게 무리는 아니죠. 일단 뭐 하나하나 내용이야 뭐 항변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관계로부터 독립, 이 점의 독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겠고요. 전 마지막으로는 법관 본인의 성향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독립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생각, 노선, 또는 어떤 문화적인 취향, 이거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걱정이 뭐냐면, 사법부 독립이 중요한 개혁인데 마치 외부로부터의 독립만 독립인 것처럼 오해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관이 알아서 하는 게 독립이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법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법부 독립이다. 이 점도 저는 중요하게 우리 사법부에서 어떤 법관 판사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판사가 되면 아마 이 점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향으로 독립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서로 간에 교감도 하고 교육도 받을 텐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사회적으로 사법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볼 때 이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향으로 독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조되고 얼마나 견제가 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조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 독립은 뭐냐면, 왜 독립을 시켰냐? 그 법관이 똑똑하고 그 법관이 능력이 있어서 법관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것은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인간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의성으로 독립. 권력의 자의성이든 여론이든 관계든 아니면 법관 개인의 생각의 자의성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의성으로 독립해서 법만 가지고 판단해라. 그래서 그 인간으로 독립에는 법관 개인, 본인의 편향도 거기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점이 이 사법부 독립 논쟁, 사법개혁 논쟁에 되게 중요하게 저는 고민돼야 될 주제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사법농단 판결도 있지만, 지난번에 8.15 판결 한번 보시자고요. 8.15 판결을 보면서
저게 법대로 판단돼야 된다. 아, 근데 영장 재판이라는 게 뭐 법 기준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이 판관, 이 재판관의 이 판사의 개인적 성향이 반영됐다 다 보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이 재판관이 정말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 편향이라든가 아니 개인적 경험, 문화적인 취향 이런 것으로 독립돼서 정말로 법적인 판단을 엄밀하게 했겠느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경원 전 의원이 통기각이 됐어요, 영장이.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게 누구 해서 이 뭐 남편이 판사고 이 사람도 판사였고 또 누구랑 친하다. 이게 일반 국민한테 그냥 먹혀버려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비판받는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 관계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고 정관이용이라든가 제19 감싸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새로운 쟁점 중에 하나가 이 판사 스스로의 편향으로부터 독립, 이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론 문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론으로부터 독립에서도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지금 여론이 지금 이제 제가 좀 딴 얘기 하겠습니다. 정치 얘기 좀 할 텐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민주당 한 40%, 저쪽 국민의힘 40%, 중간층 한 20%, 30%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여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성 언론이라고 언론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민주당 쪽에 또는 이쪽 진보적인 쪽에 되게 불리하거나 보수적인 여론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국민들 전반의 이런 그 여론 지형보다 되게 보수적인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론으로 독립이라는 것도 이런 언론 상황들이 감안돼서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영향을 받을 때 보수적인 여론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걸 의식하고 사법 독립에서 이 여론의 독립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고민 주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우리 판사님들께서 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만이 아니고 이 모든 인간으로부터 독립의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이 새로운 여론 지형 또 새로운 어떤 그 사회 지형에 맞게 좀 사법 독립을 고민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대학에도 그 유교 경전인 대학에도 나오는데 신독이라는 게 신독. 혼자 있을 때도 삼가라. 이게 판사들이 제일 중요한 역량입니다. 이게 문제 풀이보다 이게 훨씬 더 판사들 중요한 역량이라고 보는데 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판결문 공개해가지고 견제받고 그래야 신독이 돼요. 스스로 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시스템이 좀 약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번 사법부 독립에 대한 고민을 예, 정리해 주시죠.